라임이 주가 조작단과 손잡는 동안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은 탐욕으로 사태를 더 키웠습니다. 라임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 동안 1조 6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고객들에겐 우량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 채권을 하는 거라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안전하다고. 펀드 판매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난 2019년 3월 13일 우리은행 리스크관리부서에서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라임 펀드가 수익은 고사하고 최대 30%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펀드 내 부실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안 되고 리스크 관리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우리은행 내부 직원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증언을 방송에 낼 수는 없기에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라임이 얘기했던 건 AA 급 이상의 우량 채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신용 등급이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B급도 아니고 그냥 다 무등급이었던 거죠. 어떤 데는 가보니까 직원이 한 명밖에 없고 뜬금없이 부동산 업체도 있고 라임이 얘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상품을 우리가 팔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죠? 2월 말에 다 알게 됐어요. 이때부터 우리은행 내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부행장 주재로 수차례 대책 회의가 열렸고 리스크관리부서와 전략기획부서에서 판매량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판매부서였습니다. 그래도 팔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강남 지점에선 우리 이번에 50억 넘게 계약 들어왔는데 너희는 왜 자꾸 라임이 문제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던져줬어요. 아시는 것과 다르다. 팔지 마시라. 그래서 받아들여졌나요? 아니요. 니네 말대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다 파는데 우리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은 계속 미뤄졌고 펀드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20여일 뒤 4월 4일 두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한 기업들이 이자를 낼 수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또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내역을 라임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다 이 부동산이 부실화됐을 때 이를 회수해본 경험도 없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행장 주재회의가 다시 열리고 더 이상 신규 펀드 판매는 하지 않기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기존에 가입 예약받아놨던 물량, 이건 다 팔고 끝낸다는 겁니다. 펀드 가입하겠다고 예약받아 놓은 게 많다. 예약받은 물건은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수수료만 해도 얼만데.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아니 예약받은 거 이거 취소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냥 철회하면 되는 거죠. 나 이거 가입할래요 하고 의사표명만 한 거고 아직 라임에 돈이 입금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판매 중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걸 판매 중단이라고 표현하지 마라. 그러면 시장이 난리 난다. 펀드 규모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 은행이 라임 판매를 중단했다는 걸 밖에서는 모르게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이 때문에 판매 중단 결정 이후에도 보름간 마지막 펀드 설정은 계속됐습니다. 이때만 약 3,5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한 달은 증판.
더 이상 팔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우리 조사해보라고 하더라고. 이거 어려운 건데 잡았다고 그냥 그래서 난 고맙다고 그냥 그러면서 내가 들었죠. 그런 얘기 중단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폰드린 얘기도 안 하고 했어요. 그냥 좋은 뭐 채권이고 뭐 부동산 담보도 있고 이거 안전해요. 그런 얘기 절대 없었죠. 그런 얘기 하면 누가 합니까? 여기도 보세요. 중단된 상품이라고 얘기 안 했었어. 그런 얘기 안 했고. 고객이 맡겨놓은 돈을 자신들은 위험한 걸 알면서 판매를 중단하면서도 단지 미리 예치를 했다는 이유로 그 위험을 전이시킨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성립까지 될 수가 있죠. 고의로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안전한 상품처럼 팔면서 뭘 얻었냐 대가로 수수료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은 당시 리스크 부서에서 작성된 이 보고서가 펀드 판매 부서나 경영진에는 보고되지 않았기에 몰랐었다는 입장입니다. 왜 보고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리스크가 인지한 거 아닌가? 라고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산운용사의 애널리스트나 법무법인의 법률가, 대출 검토하는 심사역들이 그 리포트를 보고 이게 과연 리스크를 인지한 리포트인가? 과연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보고서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인 모니터링에 있는 내용이고 그것은 뭐 라인 펀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악화됐을 때의 경우의 수고. 신규 펀드 판매를 중지한 것도 부실 위험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라인 펀드가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전체 펀드에서 한 10%를 차지하는 라인 펀드가 그만큼 인기 있어서 팔리긴 했지만 그것이 그 상대로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판매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 거라니. 결국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뒤 당시 직원들끼리 나눈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이 커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거는 형사라면은 그거를 무시한 의사결정자들의 문제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굉장히 그걸 지켰었거든요. 네네네. 내부적으로도 당시 부임장님이 의사결정을 또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판매가 어쨌든 4월 말까지 일어났어요. 이거는 사실 약간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사실 부실 인지하고 판 거랑 여건이 만약에 수면 이유로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지.